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예, 오늘은 리스타트에 어울리시는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예, 그 보안업계 거장 거목. 하우리의 창업자이셨던 권석철 대표님 모셨는데 지금은 큐브피아라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큐브피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석철입니다. 앞서 소개하신 것처럼 하우리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하우리는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신이 아닌 좀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품으로 해볼까 합니다. 특히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보안의 여러 가지 제품들하고 좀 다르게 기존에 있는 보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바꿔볼까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한 그런 좀 제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좀 어렵죠?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대체 그러면 간단하게 좀 대체 쉽게 뭘 바꾸는 설명을 건지. 한번. 예, 기존의 보안은 방어라는 개념에서 모든 것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방어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공격이 뚫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방어를 하는 모든 제품들이 방어를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커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방어벽을 뚫고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어를 하는 개념보다는 저희는 그 방어 공격이 되었을 경우에 그 당시에서 해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중 첫 번째 단계가 아닌 두 번째 단계에서의 해결 대책,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가능한 거죠? 비교를 전공자를 위해서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그런 예를 들 때 모기를 예를 많이 듭니다. 모기를 많이 드는데
일단은 모기가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희한테 이제 공격을 할 때 안 보이니까 무섭단 말입니다. 네네네. 근데 해커가 바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되지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 네. 늦게 발견이 되면 피해가 발생하고. 네네. 근데 저희는 일단 그 모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 것처럼 해커를 일단 보이도록 하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해커가 어떤 파일을 가져가려고 할 때 그 파일을 못 가져가도록 하는 어떤 형태의 어떤 기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상적인 사용자와 그 해커가 똑같이 들어와 있어도 그것을 구분을 해서 이게 네. 해커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설명을 한다면 OS 안에서 동작하는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저희는 OS를 좀 통제한다고 할까요? 어떤 그런 기술을 좀 저희가 좀 구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들어도 어렵네요. 들어도 어렵죠. 예. 네. 시간을 좀 봐야 되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네. 적들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예, 맞습니다. 예, 네. 가져가려고 하는 거를 노출된 사람들이 못 가져가게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커가 가져갔는데 문제는 정상적인 파일이 아닌 어떤 가짜 파일을 가져간다. 가짜 파일. 예, 그러니까 해커가 자꾸 가짜 파일을 가져가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컨셉입니다.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거를 뭐 우리가 오늘 뭐 대체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또는 뭐 그런 거는 제가 생각에 조금 약간 우리가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자, 권 대표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뭐 아무리 보안 프로그램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뚫리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큐브피아가 만든 이 솔루션, 건가죠? 건가. 이 권 대표님이 만드신 집이란 뜻인데, 잘 만든 집인데, 자, 이 집이 언제쯤 몇 년이 걸리면 뚫릴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지금 뭐 어떻건 간에요. 그 건가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처음 구상을 한 것은 2003년도 그 하우리에 제가 있을 때 인터넷 대란이 크게 납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이런 개념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생각을 했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욕심을 낸다면 10년 이상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0년. 예. 너무 바깥에 있는 해커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무시한다기보다는요. 저희도 이 사실을 이것을 알게 될 때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바이러스하고 안티 해킹, 그다음에 안티바이러스, 해킹 이 네 가지 기술을 같이 함께 알고 있어야만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그다음에 안티바이러스, 그다음에 해킹, 안티해킹 이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 동시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하거나 안티바이러스 할 때만 해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참 어려웠고요. 또 해커들, 정상적인 안티바이러스나 안티해킹을 하고 있는 공격이나 방어를 하는 사람들도 바이러스 쪽의 기술을 모르면 이걸 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섞어야만. 그러면 지금 건가 이 제품이 적용돼서 쓰이는 그런 레퍼런스 될 만한 곳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이 건가 제품은요 아직 저희가 이제 보도라든가 그 언론에 알린 적은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군 쪽에 제품 좀 들어가서 군 쪽에서 사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청 한 군데에 저희가 좀 탑재돼서 지금 동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 지금 이제 제품 공급 지금 구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면 뭐 정보 관련한 부서일 것 같고, 그다음에 도청. 나름 그 상당히 그 정보 보안에 대한 수준이 높은. 그다음에 또 금융권 은행, 그렇죠. 이런 은행에서는 아직 계약을 지금 이제 구매 진행하고 있고요. 그 BMT라고 해서 그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제 구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제품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과 좀 다른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보시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앞에서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먼저 이제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유튜브에 보면 저희 그 큐브피아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몇 개의 동영상이 뜨는데 그 동영상을 보시면 좀 이상하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연락이 오거든요. 실제 이 동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그걸 일단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걸 사기다라고 이렇게 좀 무리하게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동영상 자체를 구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쫄투에 나와서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0년 안에 뚫릴 게 좀 단축될 것 같은데 3년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방송을 이거 이거 안 내보낼 수도 없고. 괜찮습니다. 그 동영상을 본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본인들이 알거나 하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고요. 저희 회사에도 핵심 인력 몇 명만 이 기술을 알고 있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그 탑 시큐리티를 지키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하고 싶어도 가격이 많이 비싸던가 그러면은 또 부담을 가질 텐데 대략 어느 정도면은 이걸 저희 시스템에 탑재를 할 수 있나요? 저희 제품은 유저별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한 1000 유저별 한 3억 정도의 장비하고요. 소프트웨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 MS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제품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떤 제품? 윈도우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실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윈도우 1000카피. 1000카피에 그러니까 원 유저 한 유저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죠.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런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것은 외국산 제품들밖에 없습니다. 뭐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외산들 그런 업체들만 있는데 왜 그런 업체들이 가능하냐면 그것이 기술이고 그것이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 자부심이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제품들이 좀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좀 과감히 좀 도전을 하고 있고요. 좀 파괴적인 어떤 산업을 좀 뭐랄까 유도한다고 할까요?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죠. 그것이 또 벤처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유지보수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지보수 가격이 약 30% 정도로서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기 아니에요, 사기? 보통은 7에서 8% 정도 유지보수가 되는데 왜 30%냐면 오라클이나 이런 제품들 가격이 유지보수가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외산 제품을 살 때는 굉장히 비싸게 사고 우리나라 제품은 싸게 사는 어떤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하고 경쟁할 때 무리가 있는데 그것을 과감히 뛰어넘고 좋은 제품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가격 책정을 했고요. 또 그 가격에 맞춰서 제품을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보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저는 이제 데모도 보고 그 비디오도 다 봤는데요. 보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계속적으로 업데이트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만약을 위해서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우려들 때문에 그 30%의 그 메인터넌스 피라도 유지 보수비를 내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저희 제품을 쓰면서 보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보안 제품들이 많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런 투자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계속 해킹에 대해서 위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저희 거를 사용하면서 초기에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5년 정도를 본다면 오히려 그 보안 투자를 좀 적게 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해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설명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안은 잘 모르겠는데 뭐 디도스 공격해가지고 서버 다운되고 이런 맞습니다. 것도 당연히 디도스에 대한 방어 기술은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건데 그것도 저희가 좀 가능하도록 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OS를 통제한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결국에는 그 OS에 있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그 가로채려고 그러면 먼저 후킹이라는 어떤 어려운 기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킹이라는 기술을 거치게 돼 있는데 저희는 후킹이라는 걸 거치지 않고도 똑같이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저희 프로그램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서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것 고객이 원하는 어떤 거든 비용만 주신다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 대표님 저희 또 우리 큐브피아의 특징은 기술의 공개를 안 하세요. 특허나 이런 쪽으로 뭐 특허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그 고객에게 가서 기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람 사고 말람 말아라 이런 식으로 영업이 되는데 되고 있어요. 이 참 사장님 뭐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그것은 약사와 의사와의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는 고객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제품을 주는데 문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서 주는 어떤 보안의 어떤 형태보다는 고객이 정말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입장에서 사실
그 물건을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신을 사겠다 그러면 백신을 이렇게 주고 방화벽을 사겠다 그러면 방화벽을 주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고객을 만나보면 백신이나 방화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나름대로 백신이나 방화벽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구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으실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고객이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실제 원하는 건 그 고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사로서 접근이 아니라 의사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가격을 저희가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책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약보다는 이 약이 더 좋고. 근데 이제 그게 고객들이 그 약을 먹었는데 진짜 효과가 있어서 야 그 집 가서 저기 처방을 받으니까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또 리퍼럴이 자꾸 생겨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출이 자꾸 증가하고 이렇게 영업 기반이 커지는 건데 이렇게 그걸 저기 지금 고객들이 생기는 게 이렇게 누가 추천해주고 이렇게 산데 좋아서 이렇게 돼서 생긴 고객들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판교에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저희 회사에 찾아옵니다. 오세요. 보시면 저희를 이제 저희를 어떻게 보시냐면 점쟁이로 보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것들 썼는데 해결이 안 됐을 때 맨 마지막에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큰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어떤 그 욕심과 그 처절함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걸 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건 파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혹시 부업으로 뭐 학교 진학 문제나 뭐 부부관계 문제나 이런 거 봐주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점쟁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어떻게 보면 백신을 했던 사람으로서 바이러스가 있고 백신이 있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치료를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어떤 좀 종결을 시키고 싶은 생각을 좀 엔지니어로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좀 다른 식의 접근을 했더니 그 문제가 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백신의 종결자, 그다음에 안티바이러 그 저기 해커의 종결자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 정도 하는 로 이해하고요. 근데 우리 권 대표님은 사실 뭐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고 하우리가 상장도 되셨다가 상장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죠? 그 내막을 전혀 몰라서. 한번 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창업을 해서 나름대로 그 하울이라는 회사 가서 상장까지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상장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면 잘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유혹들이 많이 옵니다. 다른 사업도 이 사업도 좋고 저 사업도 좋고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사업들 중에서 또 저희가 맞는 사업이 또 있으면 거기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좀 사기의 연류가 제가 되면서 그걸로 인하여 이제 회사가 상장도 폐지가 되고 또 그걸로 인하여 제가 또 교도소라는 곳에 또 가서 구속이 돼서 한 1년 6개월 정도 험한 세상을 또 다녀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 그런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속 반복되는 일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반복되는 걸 봐도 그것을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떤 하신 분들이라면 그걸 알려드리고 싶고 어떻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싶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상황을 뚫고 다시 창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오셔가지고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업에 대한 어떤 계기 그리고 제가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좌절하지 않고 용기하고 불굴의 의지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럼 좀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는지 조금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하게 된 건요.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제가 또 개그맨을 원래 지망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뭐 개그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예전에 제가 그 SBS 개그 콘테스트에 나가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선이었지만
개그맨 그 선발. 예.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떨어지셨나요? 그냥 떨어지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직원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개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개그라는 것이 사고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시선을 볼 때 이것이 긍정과 부정인데 제가 거길 갔을 때 이게 나한테 어려움이 있구나가 아니라 이게 세용지마 같은 걸로 나올 수 있구나라는 하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근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실제로 그런 데를 갔다 오거나 한번 무너진 사람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더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런 게 더 도전을 하게 하는 힘으로 됐죠. 근데 사실 그게 벤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게 되고 저도 깜빵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좀 배우기 위해서 소개도 좀 해드릴까요? 어디 교수도 더 밥이 맛있는지. 그런 말씀 별로 안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창업을 그래서 혼자 하신 건 아니시죠? 어떤 분들하고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언제 나오셔가지고 몇 년 동안 준비를 하신 건가요? 나온 거는 2007년도 6월에 나왔고요. 나와서 그 몇몇 회사를 거쳤었어요. 그래서 저를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러니까 보안을 하려고 하는 상장회사 부사장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뜻이 잘 안 맞아서 2010년 9월에 다시 이제 모여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창업을 처음 할 때는 한 2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모여가지고 처음에 이제 주로 하울이 있었던 예전에 멤버들이 주로 이제 다시 따라와서 다시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아까 앞단에 말씀하신 지금 제가 개발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 싶어서 우리가 다시 모였다라고 했더니 이제 전부 다 떠났습니다. 반수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라고 해서 다 떠났고 나머지 반이 남았습니다. 그 반은 해킹 쪽을 주로 연구하는 화이트 해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바이러스를 가르쳐주고 또 저는 그 친구들한테 해킹 쪽을 배우면서 융합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결국에는 저가 하겠다는 것을 따라오겠다는 그 친구들만 남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호랑이하고 곰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월급도 없이 어렵게 갔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쑥하고 마늘만 먹고 버텨야 되는데 호랑이는 나갔고요. 곰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이 제품은 그거는 우리 권 사장님이 만드신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저희 회사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외인구단 같이 그 어떤 고등학교만 나온 친구들, 화이트 해커들이죠. 그다음 지방대학교 나온 친구들, 아직 군대도 아직 안 갔던 친구들, 이런 뭐 해커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유분방한 거,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면 그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걸 찾아내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발견해낸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언제 창업을 하신 거예요? 2010년 9월에 2010년 9월에 약 2년 정도 이거를 개발하려고 이제 몰입을 했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2012년 1월에 이것이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될 동안은 이제 사실 월급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주지 못했고요. 다 어렵게 같이 생활을 했는데 원래는 해커들 자체가 사실 다 외롭고 힘든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개발을 했고 만약에 그 당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월급을 받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있었다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같이 일하기가. 그만큼 회사는 이제 어려웠죠.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데 이제 자부심이 다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미래에 때 자기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제품을 완성을 시켰죠. 그럼 그 지금까지 오면서 자금은 어떻게 그러면 확보를 하셨습니까? 대부분 그 제 지인들을 통해서 좀 자금을 좀 확보를 해서 그 확보를 가지고 다시 회사에 재투자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운영을 했고요. 매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해커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저희가 해커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실전 해킹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침투 진단 서비스라고 저희 하는데,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하고 몰래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 그런 거 몇 개만 저희가 하고요. 대부분 그 연구에 몰두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이 제품이 이제 그 권가 제품군이 대체 뭐 몇 개나 팔릴 수 있을 일단 첫 번째 몇 개나 팔릴 수 있는 역량이 지금 되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 예전에 백신을 팔면서요. 그 강남 대로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가면서 앞을 쭉 보면서 건물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있는 건물에 있는 모든 회사가 우리 제품을 사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제품은 어느 뭐 제약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게임 회사라든가 우리 같은 보안 회사라든가 모든 회사들이 다 우리 제품을 원하고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윈도우처럼 어디든지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한 20개 정도의 제품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20세트. 20세트. 20세트는 지금 현재 20세트고 뭐 바라시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뭐 모든 회사가 다 이거를 써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B2B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건을 주는 B2B가 있고요. 그다음에 B2C. 그러니까 저희한테 B2C라는 건 은행이나 이런데 은행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할 때 저희는 은행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모델도 있고요. 또 B2B2C라고 해서 우리는 물건을 주지만 그 물건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또 비용을 받고 그다음에 일부 로얄티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에 저희 걸 탑재한다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tab지한다든가 뭐 삼성에 뭐 모바일에 탑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저희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모델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그동안 뭐 퀄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이제 돈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럽다기보다는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이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 관계자 여러분께 이날이 센터장님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TV 나온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으세요? 천지창조 막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이쪽 보시는 분들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 잘 나왔다고 뒤에 팬들이 많은데요. 아니 제 난생 처음으로 뭐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이거 그 시간만큼은 토요일 오후 10시 반 35분 연속극을 주로 보시고 히스토리 채널 같은 데 가시면 보실 게 많습니다. 저도 정말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기 가끔 나오시는 유중희 대표님하고 유 박사님. 저는 제가 생각에는 뭐 가장 그 막강한 팀은 유중희 대표님이 하시는 케어하신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어느 팀들이에요? 하나는 이제 그 IoT 하는 회사고요. 하나는 그 데이터 분석하는.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는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는 빨리 떨어지고 좀 빨리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촬영이 이게 방송사 촬영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간 많이 걸리죠. 보통 한 6시쯤 가서 새벽 한 4시쯤 집에 옵니다. 하루 찍으면.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찍고요. 그게 한 2회분 정도 돼요. 그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뭐 저는 뭐 한편으로 즐기고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럴 때가 또 있을까? 이유 대표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저는 뭐 아닙니다. 방송 전문이신데. 아닙니다. 아주 저 자제하려고요 이제. 오늘도 뭐 질문이 산더미처럼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먼저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좀 전에 10년 동안 해킹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어떤 해커들도 분명히 그 갈베지 패턴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봐서 패킷 분석을 해가지고 또 다시 어택을 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 있는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석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해커들이 그걸 다시 역이용을 해서 그 우회를 하는 기술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께 그것이 된다면 저희 제품은 기존 제품하고 같은 제품일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도 않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리버싱 자체를 하려고 하는 해커들은 저희 거를 만나면 굉장히 곤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대체 어떻게 뭐 리버스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커가 그걸 못 찾으면 무능한 해커죠. 그다음에 파일 같은 게 있는데 그 파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해커에서 맞습니다. 해커라는 이름을 띄워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커 자질이 떨어진 애들 그런 거 아닌가? 실제로 우리 회사에 이제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커 친구들이 찾아와서 저희 회사 와서 이 제품을 보거나 기술을 보고 실제로 햄버거를 먹다가 떨어뜨린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발로 차거나 충격을 받아서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아침에 일찍 오니까 청소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한수 배우겠다. 한수 돈 좀 닦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남아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동영상을 보시면 이 동영상 흉내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흉내를 내다가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안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결국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커가 갖고 있는 거는 결국은 그 왼쪽에는 이제 디버거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분석하는 기술인데 이 두 가지가 무력화되는 순간이 이제 보이는 거죠. 예. 궁금하네요. 더 궁금증만 질문을 하면 할수록 더 궁금증만 들게 되는. 그다음 질문. 또 질문. 네, 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기술이 있잖아요. 기술을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권과였나요? 프로그램이 권과로 지금 그 기술을 보완을 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그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분이 마음 먹고 해킹을 하려고 하면 해킹이 가능한 건가요? 그분들은?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지. 권가는 이제 원래 권가는 이제 권 씨가 개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요. 그 제품이 보호를 하는 거는 일단은 사람들 머릿속에 일단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놓놓지만 결국에는 그 컴퓨터에는 누구도 접근을 못하도록 저희가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을 가져가려고 해도 그 가짜 파일이 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접근을 아예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대로 회사에 해커가 들어와서 가져가려고 해도 못 가져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핵심들이 그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눈에도 띄지 않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악용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저희들은 사실 그 모든 그 우리 직원들이 같이 그 남아있는 직원들은 저희 회사를 떠나지 않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셋 중에 한 명이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세 명 중에 우리 권 대표님도 한 분이 포함되는 거죠?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 대표님은 뭐 어떤 부분을 맡고 계신 건가요? 그 세 분 중에서? 그러니까 세 명 똑같이 그 기술을 다 같이 알고 있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서 회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이 같은 비행기를 타거나 같은 차를 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는 좀 안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같이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카콜라처럼 조심히 잘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계약서에 같은 비행기는 타지 말아라든가 같은 지하철이나 같은 배를 타지 말아라. 같은 배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배는 넣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현재 공과가 작동하는 OS는 어떤 게 종류가 있는지. OS 현재는 윈도우만 저희가 해놨고요. 지금 리눅스나 유닉스 또는 iOS, 안드로이드 그 외에 리얼타임 OS 어느 OS도 다 가능합니다. 윈도우도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버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OS 핵 접근을 제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버전이 올라가거나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9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소스 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뚫고 들어가서 다시 또 그걸 연구해가지고 다시 개발한다든지 네. 아니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법적인 문제를 하는 거는 저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는 굳이 OS를 리버싱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OS하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OS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적이지만 베이스를 건드리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베이스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컴퓨터에 대한 어떤 OS의 기본적인 OS의 그 부분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가 갖고 있는 컴퓨터 탄생됐을 때 갖고 있는 컴퓨터 구조상의 어떤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든 똑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뭐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딱 이런 게 필요가 없고 그렇게 큰 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하드웨어든 특정 소프트웨어 그 방식 패턴을 아셔가지고 그걸로 공략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업체 중에 서버를 미러링 해가지고 아예 두 개 분리해서 작동하는 그런 고안 회사들이 두 군데가 아주 유력한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 비교 우위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들은 이제 보통 가상화를 쓰거나 또는 암호화를 쓰거나 그다음에 많이 하는 후킹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그 세 가지 다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나 암호화를 안 하기 때문에 속도가 일단 빠르고요. 그다음에 가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리얼 타임 정상적인 타임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후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점도 저희가 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 우리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질문이 나올 것 같은.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IT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 큐브의 어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예전에 뭐 VH 방식이냐 베타 방식 비디오 테이프에서 그런 경쟁이 아닌 기존의 판을 뒤엎는 패러다임을 뒤엎는 아까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큐브피아가 과연 그렇게 예를 들어서 플로피 디스크에서 CD롬으로 넘어가듯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판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고 어떻게 하실 거고 기존의 보안 업체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우호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제가 생각에 큐브피아를 그 기존 회사보다는 이렇게 하늘로 그러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 대표님?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회사명이 큐브피아인데요. 그 큐브라는 그 단어가 저희가 처음에는 회사명을 만들 때 크리에이티브, 유스풀, 밸리어블, 에브리싱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쓸 때는 굉장히 꿈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적이고 유용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유토피아 시켜보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인데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제품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저희 혼자 저희들끼리 일단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저희가 지금 만든 제품을 가지고 세상이 좀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해커들에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누군가에게 좀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이도록 함으로써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단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모기가 보이면 무섭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기가 보이지 않으면 이 모기가 언제 물지 몰라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똑같은 환경, 누구나 똑같이 공격자도 보이게 하고 해서 그 공격자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저희 거를 쓰고 나면 일단 공격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안 제품들이 그 다음에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미흡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그 경쟁 업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보안 업체들도 결국에는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불독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좀 같이 협업을 하면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 업체하고도 경쟁할 수 있도록. 잠깐만요. 건가 얘기했는데 불독은 또 다른 제품인가요? 건가라는 제품 안에 그 불독이라든가 그 뭐 구분이라든가 이런 한 18가지의 어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으로 이제 표현하면 그 각각의 아이스크림들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건가라는 장비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느냐에 따라서 18가지 제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독이라는 이제 제품이죠. 알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토피아는 언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그 공격하는 누군가는 분명히 이제 공격자들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공격하면 잡히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 뭐 사이버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좀 더 확장이 된다면
그 굉장히 많은 어떤 군사적인 공격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이버 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이제 사이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가를 저기 뭐 국방부나 이런 그쪽에 정부나 보안, 그러니까 뭐 저기 안기부나 뭐 이런 데 깔아놓으면 북한에서 무슨 좀비 PC로 공격했다 이런 소리는 잘 못하겠네요. 다 드러나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어디가 했는지가 정확히 나타나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럴 것이다. 이런 어떤 썰이 아니라 실제로 탁탁 나타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들의 위치를 해주기를 적들의 위치를 단박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회사에 지금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지금 펀드레이징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금 필요하세요? 저희가요, 금액이 뭐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펀드레이징 한 40억 정도를 하고 있어요. 40억. 예, 왜 40억을 하냐면 국내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라면 그렇게 큰 돈이 필요 없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독일하고 멕시코, 브라질 이쪽에서 이미 그 제품 구매나 세일즈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에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열어야 되는데요. 하울이 할 때 8개 해외 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국내하고 자금의 어떤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부 좀 자금을 좀 더 필요한 걸로 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품이 그 언어를 타지 않습니다. 일본에도 똑같이 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일즈만 되면 동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하려다 보니까 제 자금이 좀 더 과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몇 분이세요? 지금 직원은 현재 25명입니다. 한 달에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미 투자를 한번 받으셨죠? 예, 한번 받았습니다. 예, 그 국내 코스닥 기업으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투자를 한번 받으셨고 기관 투자는 아직 안 받으신 상황. 예,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역대 지금 110번, 110회 정도 쫄트를 진행했는데요. 제일 평가하기 어려운 아이템이고 회사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뭐 하여튼 근데 그 뭐 권 대표님이 이쪽 보안이라는 한 분야만 쭉 파오셨기 때문에 확실히 제품력은 있을 것 같아요. 기술력, 제품력이 제가 감사합니다. 다 이해는 못하지만 충분히 있을 거라는 그런 신뢰는 제가 오늘은 좀 얻은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좀 그 보안 시장을 바꿀 만한 그런 제품들도 지금 나올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이거 제가 뭐 더 이상 평가는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하신다면 잘 몰라서요. 이건 모르면 마구 치르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 몰라서. 저는 한 10억 정도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뭐 어떻게? 사실 뭐 저는 그 일단은 권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한 우물을 파셨고 또 저희가 극한 어려움에 처했다가 다시 올라오신 분들은 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뭔가 근성이면 근성이고. 그 동기라든가 뭔가 남다른 세상을 보는 남다른 눈이 한번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권 대표님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또 저는 사실 그 기술적으로 이게 뭐 되느냐, 뭐 어떤 게 되느냐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걸 안다고 그거를 회사에서 이렇게 잘 보완하고 계속 이렇게 그거를 보호하고 계신 게 더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 기술자들은 엔지니어들은 자랑하기 좋아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기 좋아하는데 그거를 지키고 계시다는 게 사실 놀라운 일이고요. 저는 계속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아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계속 잘 지키시고 그리고 그때 가서 누군가가 그거를 발견해서 이걸 뭐 풀어냈다. 그러면 그때 또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서 또 그 사용자는 계속 그냥 묶여 있는 거죠. 일단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보안 제품의 특성상.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전략이 지금 제가 이 데모로 본 거를 봐서는 충분히 금융회사나 이런 데서 한 카피는 최소한 살 것 같다. 근데 가격이 한 카피 가격이 거의 3억이거든요. 그리고
메인터넌스 피를 1년에 1억씩을 내야 되니까 뭐 한 100 정도 사면은 100카피 정도 팔면은 300억. 300억. 그리고 메인터넌스 피만 100억 정도가 들어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뭐 회사는 기껏 해봐야 뭐 한 20억이면 그냥 뭐 20억 정도 쓰면은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업사이드는 굉장히 좋다. 뭐 저도 뭐 다 지르죠 뭐 40억 필요하시다 그러는데 저는 뭐 40억을 지르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저희 펀드에 허락은 안 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이 점수로 따진다면 정말 원하는 금액을 다 투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권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